네, 김건희 특검 수사에 관한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오늘 조사를 마치고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3분에 조사를 시작하여 11시 59분에 오전 조사를 마쳤습니다. 오후 1시부터 조사를 재개하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와 통일교 청탁 의혹, 순방에서 찬 반클리프 목걸이 등 출석 요구서에 적시한 5가지 의혹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오늘 조사를 마치고 일단 기각시킨 뒤 내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영장 청구에 속도를 내는 건 김 여사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추가 조사에 나서는 게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유리할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이유로 담을 계획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조작 일당에게 40% 수익을 배분한다는 내용의 김 여사의 육성 파일이 발견되면서 과거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22년 나토 순방에서 찬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서도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특검 출범 전 도이치 명태균 사건 관련 검찰 소환 조사에 4차례 불응한 사실도 특검의 영장 청구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신병 확보를 한 뒤 집사 게이트와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 등 다른 사건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포토라인에 선 전직 대통령 부인에겐 사상 최초라는 오명이 따라 붙었습니다. 세간에선 V0라 부를 정도로 최고 권력자로 인식됐던 피의자는 포토라인 앞에 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도영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KT 건물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이 새벽부터 취재진으로 북적입니다. 건물 내부에서도 경호처 직원들이 전직 대통령 부인의 예상 동선을 맞춰봅니다. 출석 시간이 다가오자 인파도 몰려들었습니다. 경호처 차량이 특검 사무실에 도착하고 검은색 상하이를 입은 김건희 여사가 카니발 차량에서 내립니다. 지난 6월 병원에서 퇴원할 때 휠체어를 탔던 것과 달리 작은 검은색 손가방을 들고 변호인을 대동한 채 특검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취재진도 건물 내부에서 대기했습니다. 줄곧 고개를 숙인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이동했고 포토라인에 서기 전 주변을 살피더니 준비해온 말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취재진이 추가 질문을 하자 변호인이 막아서고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은 나중에. 재차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지난 정부의 검찰 조사와 달리 김건희 특검은 특검 출범 35일 만에 의혹의 정점 피의자를 공개 소환했습니다. 이로써 포토라인에 선 최초의 영부인이란 기록이 더해졌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김건희 피의자는 취재진을 의식한 듯 서초동 자택의 정문이 아닌 다른 출구로 나왔고 통보한 시간을 넘겨 10분 늦게 특검에 나타났습니다. 주가 조작, BP 패밀리 같은 구체적인 질문에 입을 닫았습니다. 어제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목걸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까르띠에 그리고는 반클리프라고 하는 이 목걸이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진술서를 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하고 나왔을 때 지인한테 빌렸다라고 했던 건데 그거 내가 한 해명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대통령실 해명 틀렸다라고 김건희 씨가 주장한다고 해요. 지난 5월에 중앙지검에 이제 의견서라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제출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신고도 안 했던 이 목걸이는 어디 있으며 그러게요. 그러면 그 지인은 누구며 스페인 지인인지 코리아 지인인지 확실히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좀 너무 이상한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임기 초반이었고 당시에 목걸이 팔찌뿐만 아니라 뭐 프라다 치마부터 시작해서 뭐 명품과 관련된 수많은 얘기가 나와 디올 셔츠부터 해서 뭐 되게 많았어요. 신발, 운동화부터 맞아요. 해서 뭐 굉장히 많이 그 명품 논란에 휘말렸는데 그녀는 늘 보면 이 에코백을 들고 다니고 뭐 이런
이런 상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 특검 측에서는 22년에 나토 순방, 스페인 예. 나토 순방부터 시작해서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까지 다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1호기의 민간인 탑승 문제도 사실은 큰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 자생 한방병원 예, 이원모 따님이면서 이원모 비서관의, 비서관의 부인이죠. 배우자.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과정, 그러니까 여기에 혹시 국고가 손실된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그 사람 비행기값 자기가 냈겠어요? 가서 체류한 호텔비 자기가 냈겠습니까? 그리고 공용 여권을 받았는데, 관용 요건을 받았는데, 이 여권도 어떻게 발급이 가능했는지 이런 것들 다 따져볼 일이죠. 그래서 아마 특검 수사를 통해서 그 권력에 대한 사적 농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출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1호기 탑승 민간인 음.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이 그 집안이 한방병원 하잖아요. 네.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자생 한방병원. 네, 한방병원 예. 하는데 뉴스타파가 그런 기사를 썼죠. 윤석열 정권 들어서 자생 한방병원이 개발한 약제 그게 건보가 적용이 됐어요. 야. 거기서 만든 게 특허를 내서 한 게. 어. 그래서 저희가 아마 지금 자생이랑 뉴스타파가 지금 소송 중일 겁니다. 그 그것도 보도에 대해서. 소송 예. 어. 근데 특검은 그 부분 보셔야 됩니다. 건강보험이란 게 그쵸. 폭넓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네요. 특정 병원이 개발한 것을 건보가 적용될 수 있게 해줬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뭐 관용여권 발급해서 1호기 태워갖고 다닐 그렇죠. 정도면 그거는 예. 껌이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까지 가면 좋겠고, 그거는 이제 우리 건강보험 재정 문제. 그러게요. 이기 국고를 때문에. 정말 예, 수탈하려고 할 수 그렇죠. 있던. 현직 의사들, 한의사분들도 제보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뉴스타파가 네, 시작한 관련해서 이제 거군요. 최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주목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연락을 많이 주시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있고 그 목걸이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났고 이제 뭐 이왕 사표낸 마당에 더 취재를 뭐 제가 이제 했던 것들은 AS 취재는 제가 해야겠죠. 새롭게 벌리진 않는데 그 토비 언니 하고 있습니다. 토비 언니. 토비 언니요? 예, 토비 언니. 김건희에게 목걸이 빌려준 언니 토비 언니. 아, 그분 토비 성함이 언니, 토비 언니예요? 아니 그 성함은 있죠. 근데 토비 언니가 엄청난 부자예요. 닉네임이에요? 왜 토비예요? 토비 언니? 뭐 개, 텔레토비야? 개 이름인가? 하여튼 토비 언니. 잘 모르죠. 저는 그냥 강아지요? 근데 제가 사진도 보고 했는데 토비 언니가 김건희의 모든 지금 귀중품을 다 갖고 있대. 그 청평에 있다는 그 토비 언니? 언니가 청평 별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청평에 바들바들 떨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거기서 딴 데로 또 옮겼다 그래서. 특검 모르겠어요. 하여튼 특검은 빨리 거기를 가서 예. 바들바들 떨고 토비 언니를 만나야지. 네. 토비 언니 만나면 이건 다 해결이 돼요. 모든 기중품 그 언니 남편도 의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맞아요. 그 언니 남편 유명한 의사. 유명한 대학병원 의사 연세가 출신이고. 좀 있으셔. 예. 언니가. 예. 토비 언니. 너무 갑작스러운 실명 촉구에 제가 약간 정신을 잃겠는데 토비 언니는 근데 왜 특검이 제가 특검에 큰 힌트 준 겁니다. 지금 토비 언니. 그러니까 기자들이 알 정도면 사실 특검에서는 강제 수사 기자들 있잖아요. 모릅니다. 이거 저랑 뉴스타파 한상진 그리고 또 장윤선 기자도 지금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뭐 것 같은데. 듣긴 했어요 저도. 제가 전에 이제 뭐 하여튼 그랬는데 토비 언니 전화번호가 없네. 네. 근데 이제 청평에 예, 별장이 있고 거기에 사실은 샤넬 관련된 물품들이 있을 것이다 야. 라는 추론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막 기자들이 그리고 또 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그분들이 이런 방송 열심히 보십니다. 그래서 또 딴 데로 뭐 모초로 옮겼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떤 시청자분께서 그 언니 별장을 특정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하여튼 토비 언니의 정체를 아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연락을 주십시오. 저의 제보 전화는 010-9846-8852. 야, 실시간 전화번호 공개하는 010-9846-8852. 봉지욱 기자. 취재 안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취재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죄송한데 이제 전화가 이제 예전처럼 많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답장은 못 드리지만 웬만하면 문자로 좀 처음에 주셔야 되는 게 예. 새벽 4시 5시에도만 오는 네. 토비 언니 새벽에 전화하실 거면 문자해야 된다. 대단한 기자네요. 예. 와, 진짜. 네, 토비 언니라고 불리는 그분과 김건희 씨의 인연은 그럼 어떻게 시작된 거죠? 이렇게 믿고 맡길 정도의 신뢰하는 사람이면.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런데 기억이 정확하게 나질 않아서. 네. 제가 알기로는 그 토비 언니는 한상진 기자가 잘 아니까 다음에 한상진 기자 한번 토비 언니 사진도 있더라고요. 취재 인싸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한상진 기자 한번 예. 아시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남편이 먼저 인연인 걸로 알아요. 김건희 씨와요? 예. 윤석열 씨가 아니라 예. 김건희와 그 토비 의사. 언니의 배우자가 먼저 아는 사이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먼저 그 성형외과 배우자하고 의사. 먼저 하다가 이렇게
반개로 퍼져나간 아. 요런 사이로 알고 있어요. 삼성 서울병원 그러니까, 예. 유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나와요. 검색하면 나온 네. 분이에요. 주치가이거나 이런 건 아니, 아닌가요? 주치의는 그러면? 아니에요. 연세가 많으신 분. 아, 70대 예. 시니까. 지금 이 정도 힌트 주셨으면 저희 댓글창에서는 아마 예, 삼성병원에 계시는 연세가 많은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다라고 하셔가지고 알아보실 분들은 다 아니, 알아볼 것 같다는 있었다, 생각이 예전에. 듭니다. 지금 있는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다. 예. 근데 크게 돈을 버셨더라고요. 예. 그걸 개발해가지고. 네. 지금 특검팀에서 반드시 이 방송을 좀 시청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최순실 게이트 때도 뭐 이렇게 실 같은 거 리프팅하는 거 개발하셨던 분이 최순실과 맞아요. 관련되어서 문제가 됐던 걸 기억을 하는데 다 이거 비슷한 양상이네요. 권력자 옆에 어떤 그렇죠. 김건희 씨가 보면 성형, 그죠? 그다음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세계의 언론들이 김건희 씨의 성형과 코리아의 성형 수술에 대해서 분석 기사 많이 썼어요. 영국 언론, 리투아니아 언론 뭐 많이 썼습니다. 그거.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나오는 게 명품 아니겠어요? 대놓고 명품 쇼핑을 막 다녔잖아요. 네네. 그리고 막 아닌 것처럼 굉장히 그랬지만 최재형 목사가 수많은 선물을 카톡을 통해서 전달했을 때 명품을 보내면 면담 일정이 잡히고 그냥 평범한 캐주얼한 뭐 선물을 보내면 안 읽는 거잖아요. 야. 익십이거나.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성형과 명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확장해서 그림을 좀 수사를? 그려보면 예.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예. 있고 뇌물 아니겠어요? 뇌물하고 돈. 네네. 그거 같아요. 예. 네.